참고로 혼자 소화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레앙 이적설. 근데 레앙의 출전 시간이 진짜 많이 줄었나? 얘가 콘세이상 감독이 드러나서부터는 출전 시간이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다 돈을 쓸 수 있을까? 물론 AC 밀란이 최근에 성적도 안 좋습니다. 24경기 나왔고 1662분 나온 거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긴데 99년생 나이는 괜찮은데 그리고 좌잉을 보강해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멘데스가 있으니까 또 멘데스야. 와 또다시 첼시가 펠릭스 이후로 레앙 멘데스에게 한 번 더 놀아나는 건가요? 근데 수비 가담하고 전방 압박을 잘 안 하는 편이라 마레스카가 좋아하려나요? 맞아. 레앙의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수비 가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같은 결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 보실 때 제 나름의 꿀팁인데 진짜 너무 간단한 거예요. 1번 전방 압박을 안 하는 혹은 못하는 선수. 이런 선수 치고 수비 되는 선수 없습니다. 전방 압박이 안 되는데 수비만 되는 선수 본 적이 없습니다. 전방 압박도 수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2번 예를 들어 턴오버가 많은 선수예요. 근데 지능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 거의 없습니다. 애초부터 탈취가 많고 뭔가 템포를 잡아먹는 선수 치고 지능적인 플레이하는 선수 없어요. 그러니까 파머를 보시면 돼요. 최근에 파머가 굉장히 답답해졌거든요. 간결해지지 못하고. 근데 그러면 외대고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가 볼을 탈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을 오래 질질 끌면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옛날 첼시 시절 아자르밖에 없어요. 아니면 메슬렁 시절 메시밖에 없어요. 아니 메시야 역습인데 임마 그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렇게 천천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어슬렁어슬렁거리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치크가 되질 않나 펠릭스가 되질 않나. 펠릭스는 지금 밀란에서 재앙이라는 소리를 듣죠. 레앙은 긁히는 나라는 진짜 좋은데 테오가 오버랩이 안 되는 날, 오버랩 못하는 날에는 본인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얘도 마두에케보다 더한 뇌절을 할 때도 많더라고요. 참고로 마두에케요. 저평가돼서 그렇지 마두에케 전방 압박하고 수비는 정말 성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마두에케 부상 아니었으면 지금도 마두에케 나오고 있을걸요? 성실한 편이긴 해요. 마두에케가. 탐욕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죠. 슈팅 타이밍이 아닌데 너무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거. 저러면 마두에케 윙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 의외인데 은쿤쿠요. 은쿤쿠가 지금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고 확실히 신체 능력도 분데스리가 때보다 떨어진 것 같아요. 밀고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근데 플레이 스타일만 봤을 때는 은쿤쿠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메잘라 역할을 해주면서 이 중앙 공미를 봐주는 애랑 스위칭 해줄 수 있고 템포 조절을 해주면서 와일드하게 벌려서 플레이메이킹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재다능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 산초를 원했다라고도 하잖아요. 마레스카가. 사실 그때 산초가 뭐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마레스카가 주문하는 윙어 역할이 좀 복잡하긴 해요. 쉽지 않아. 웬만한 애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되면 진짜 미친 거긴 하지만. 앙크림 레앙 톱이나 지금 레앙 톱을 지금 네투 기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는 레앙이면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움직여주고 압박 가져가고 그런 선수는 또 아닌 것 같아서 피지컬은 레앙이 더 좋죠. 좋기야. 레앙은 애초에 톱에서 망하고 윙으로 포변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네투도 저는 지금 이번 시즌에 좋다는 거지 임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뭐 다음 시즌 메인 플랜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다고 봐요. 네투도 어디까지나 윙이라서 세리에서 부진하지 않고 세리에 탑을 먹어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망하는데 비단 루카쿠가 아니더라도 참고로 쿼드라도도 꽤 괜찮은 선수였습니다. 세리에서는 그러더니 왔는데 웃긴 게 뭐냐면 쿼드라도는 이 윙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느새 프레임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 그냥 와갖고 누가 퉁 치면 날라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피지컬을 못 이겼었어요. 쿼드라도는. 야 근데 188cm에 81kg인데 윙어 보는 것도 대단하긴 하다. 피지컬만 봤을 땐 딱 이 센터 포워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확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슬슬 링크 나는 정도. 근데 우리 링크가 좀 더 빠를 거예요. 우린 클럽 월드컵도 있고 이적 시장을 좀 더 먼저 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적 시장을 둘로 나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이적 시장을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루 만에 뒤집힐 줄 알았어. 제가 골키퍼 영상 올렸을 때 페트로비치와 요르겐센과 그 산체스로 갑니다 그러는데 일단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여름 이적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한번 첼시가 판매 대상으로 놓으면 팔 수도 있어요. 첼시는. 님 영상 그리고 아까 DM으로 존테리 언급한 거 이거 정리해 주신 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해요. 존 테리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최근 첼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선수단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초반에 첼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우리 선수단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칭호에선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시즌도 역시 그저 그런 시즌이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초반 첼시가 잘 나갔을 때도 저는 우리 팀이 언젠간 순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우리의 순위는 초반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라는 팀은 항상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목표를 매 시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첼시라는 탑티어에서 뛰려면 선수들은 매년 전 세계 최고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네요. 우리 선수단이 어리고 이번 시즌 초반만 봤을 때는 그래도 성장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나는 이 레이스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 순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를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팀을 가다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팀이니까. 근데 그게 맞죠. 왜냐면 그러니까 비단 존 테리가 아니더라도 조콜이나 미켈 이런 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첼시 레전드는 진짜 어지간하면 언급 안 합니다. 보드진에 대해서. 옛날 로만하고 커넥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일리 체제가 들어왔을 때도 큰 언급이 없을 정도로 한 3년 됐죠. 3년 됐을 때까지 큰 언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보드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구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양반들까지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제는 슬슬 뭔가 이 프로젝트가 큰 줄기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범람해서 댐을 짓자. 이건 좋을 수 있는데 댐을 튼튼하게 짓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댐을 짓자는 의견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2030년 더 나아가서 이 첼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는 좋은데 지금 우리 보드진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저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당장에 지금 골키퍼 얘기하는데도 요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1옵션 하나를 못 구하고 있는 우리 구단이 이 배가 지금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존 테리도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무시하고 첼시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는 PSR이나 이런 게 없어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돈을 마음껏 쓰는 체제가 돼야 됩니다. 빚 걱정 없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수르나 로만이 인수했을 때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생하는 방법에서 챔스를 빼고 생각하자. 구단도 코딱지만한 구단. 그러니까 4만 천석이면요. 상암에 2만 석이나 졌고요. 상암에 6만 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랜드보다도 작아요. 아직 썬더랜드는 1부 리그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국제 무대 규격에도 안 맞아서 첼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국제 경기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엔간하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얘기도 많지만 토트넘이나 웨스트햄 같이 큰 구장도 있는데 굳이 왜 거기도 다 런던이고 다 런던으로 오게끔만 하면 되는 건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진짜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한 게 저는 프로젝트는 마음에 든다니까. 근데 약간 배가 마음에 든다고 선장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배를 건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선장은 아무리 봐도 너무 미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윈스턴이하고 스튜어트한테 한 2년 반 정도 맡겨봤죠. 한 1년 동안은 거의 보드진 없이 흘러가다가 뭐 프로인트가 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보드진 체제가 딱 구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2시즌 이제 요거까지 하면 한 3시즌 그러니까 2시즌 정도를 제대로 이끄는 건데 잘 이끈다는 느낌이 없어서 이 양반들에게 맡기는 게 맞나. 그러니까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